네,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와 함께하는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시즌 1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스트 한주수입니다. 로미오캣입니다. 구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즌 1 두 번째 팟캐스트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게스트분을 한 번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랜 시간 동안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전창빈님께서 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선 제가 이 팟캐스트 굉장히 애청하고 있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애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 핸드폰 만드는 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엔지니어 전창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들이 이제 딱 이미 이제 누구지 했다가 삼성전자에서 지금 딱 근데 딱 가만히 이제 계시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굿 파이브 뮤직 팟캐스트의 이런 이유가 또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음악 관련 일들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는 그런 자리가 되고 싶어서 전창빈님 너무나 좋은 그런 게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창빈님과 저는 이제 사실 알게 된 거는 이렇게 대화해본 건 처음이에요, 맞죠?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주스님이 말하는 거를 듣기만 열심히 했었고. 아 진짜요? 네, 한때 네. 저의 그 제가 하는 패트리온에서 구독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음악 믹싱 하시는 엔지니어로 저는 이제 알았던 거죠. 왜냐면은 당시에 제가 이제 창빈이 아시겠지만 메트리온 믹스 대회라는 걸 이제 진행을 매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수많은 경쟁자들이 한 가지 모태트가 가지고 이제 음악적 맞짱을 뜨는 거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데, 그 믹스 대회가 사실 악명이 높아요. 왜냐면 저도 참가했다가 지거든. 야, 당신들 나한테 배워라 하지만 나도 참가했는데 나도 져. 가끔씩 다른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그런 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하는 거는 사실 거의 그래미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패트리 하시는 분들은 농담으로 야 이거는 그래미 수상 엔지니어가 와도 못 이긴다, 이건 너무 어려운 과제다 하는데, 이제 창빈님께서 또 우승자 출신이세요. 이야. 그리고 그래서-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믹스도 굉장히 잘하시고 음악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싱글도 발매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본인 음악도 지금 하시고. 네, 거의 3년 전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악가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또 막 제가 디깅을 하고 있는 다양한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또 전창빈 박사 딱 해가지고, 뭐야 분명히 음악하는 사람이었는데 박사님이었어? 그래서 또 리스펙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또 함께 하고 있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뜬금없이 자기가 무슨 알고리즘을 또 이제 본인이 개발을 했는데 한번 다른 사람들이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하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또 곧 얘기할 거지만, 딱 사람들이 뭐야 그냥 허접이야 하고 딱 써봤는데 개 좋아. 뭐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이제 본인이 설명해 주실 거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너무 좋다 하고, 또 스키트 그 디스코드 채널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거를 굉장히 자주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또 맨날 뭐 한번 자기 이거 쓴다 뭐 쓴다 그러다가 그 기술이, 창균에서 소개해줬던 본인의 그 기술이 어느 순간 우리가 또 오존에서 나와 있는 걸 보는 순간, 이거는 전창빈님 걸 베꼈다. 그걸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이 사람 걸 베꼈다는 건 우리는, 왜냐면은 그 누구보다 빨리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들어봤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투톱에서 전창빈님을 샤우트아웃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인스파이어 받았다, 베꼈다 하지 않죠. 인스파이어 받았다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됐어요. 그 알고리즘이 일단 너무 이게 메인 주제긴 한데 살짝 티저를 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예. 그 D-리미터라는 알고리즘이고, 사실 이것도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주수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는 했어요. 뭐 라우드니스워 얘기를 뭐 워낙 자주 하시지만 제가 그 라우드니스워라는 거를 처음 이제 인지를 하게 됐던 거는 한 그 2013년에 그 다프트 펑크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 앨범 나오고, 그 어딘가에서 그 이후에 몇 년 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블로그 글 같은 거를 보면서 그때 그 앨범이 사실 볼륨이 되게 작은 앨범이었잖아요. 갤럭키 같은 거 들어봐도 유튜브에 댓글에 보면은 이제 막 이 노래 다른 노래보다 막 볼륨이 좀 작은 것 같다, 그런 얘기들 막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블로그 글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 앨범이
어떻게 보면 좀 라우드니스워의 경종을 울리는 앨범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퍼블리시하면서 좀 뭐랄까 경쟁적으로 어쨌든 음악을 최대한 높여서 발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행, 뭐 경향 그런 것들이 트렌드들이 오히려 음악을 해치고 있었다. 그런 거를 이제 처음 그때 인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발매를 해보고 싶어서 음악을 해보고 싶어서 주수님 이제 패트리온이랑 유튜브 열심히 보다가 이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요즘 나오는 음악들 라우드니스를 너무 키우다 보니까 많이 꽉꽉 눌려 있는 그런 어쨌든 음질이 좀 안 좋게 변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사실 이 디리미터 연구를 먼저 한 거는 아니었고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뮤직 소스 세퍼레이션이라는 분야를 원래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음원 분리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예시는 이제 최근에 로직 프로에 들어간 스템 스플리터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음악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뭐 보컬이랑 드럼, 베이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분리를 해버리는 그런 거를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디리미터 연구를 하기 전에는 그 음원 분리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이 리미터가 걸린 실제 상업 음원처럼 리미터가 걸린 음원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맨 마지막에 걸리는 그 리미터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리니어하게 그냥 더 해버리는 그런 서밍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런 평가로 했을 때 되게 잘 점수가 나왔던 모델도 실제 음원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성능이 잘 좋게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완을 해보려고 처음 제안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처음 제안을 하고 나니까 뭐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리미터 이펙트도 제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되게 운 좋게도 되게 잘 됐고 잘 작동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뒤에 또 썰을 열심히 또 몇 개 풀 게 있는데 되게 막 엄청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게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운이 좋았고 타이밍도 되게 적절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디리미터를 이제 하셨을 때가 뭐 당시에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2023년에 제가 와스파라는 학회에서 그 연구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박사과정 중이었고 네, 거의 마지막 학년 그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과정은 어떤 그 소스 세퍼레이션을 주로 하셨고, 네네네. 그러면은 그 박사과정을 하기 전에는 전창빈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지금 다시 현재 오다가 다시 과거로 살짝 돌아가고 싶었어요. 네, 그것도 참 네, 사연이 많은데. 네, 궁금합니다. 많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예, 저는 사실 뭐 음악을 전공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원래 대학교 학부 때는 이제 그 에너지공학과라고 해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였어요. 그래서 배터리랑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런 것들 이제 되게 핫한데 대학교 학부 갈 때만 해도 크게 막 별 생각 없이 여기 좋아 보이니까 가보자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렵고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 한 2학년쯤 군대를 이제 군대로 도망을 갔죠. 이 학교 전공을 마치고 2학년 전공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면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근데 그때 이제 제 뭐랄까 인생에 되게 좀 큰 터닝 포인트. 근데 뭐 그 전에도 사실 음악은 계속
좋아하긴 했었으니까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제가 군대 처음 휴가 나왔던가 두 번째 휴가 나왔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휴가 나와서 그 락 페스티벌을 갔었거든요. 그때 2015년에 안산 밸리 락 페스티벌이었는데 되게 그 노엘 갤러거랑 이제 푸파이터스 보려고 이제 갔었는데 그때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10년 뒤, 뭐 20년 뒤쯤에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음악이랑 관련된 일을 분명 하고 있을 것 같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계속 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밴드 동아리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밴드 동아리에서 그 되게 친했던 선배가 그 어떤 음악 오디오 연구실이라는 데를 다닌대요. 거기서 이제 뭐 음악과 관련된 AI를 막 연구를 하고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얼핏 소식을 전해 들었었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하면 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를 못 하진 않았으니까 또 공대를 계속 다녔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해서 뭐 그 대학원을 이제 알아보게 됐고 운 좋게도 이제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었던 분이 이제 잘 봐주셔가지고 잘 입학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재미난 연구들도 할 수 있었던 거죠. 대학교 시절에 그러면은 제일 좋아했던 음악이 뭐예요? 제일 좋았던 음악이요? 제일 많이 들었던 음악이 뭐예요? 글쎄요. 그런 방황과 시기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이 뭐예요? 뭐 말씀드렸던 푸파이터스랑 노엘 갤러거 음악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뭐 기억에 남는 거는 글쎄요. 위저 노래 위저가 그 뭐지? 세이 레인소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그 노래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위저의 다른 노래들이랑은 좀 결이 유독 다르거든요. 그 노래만. 근데 그 노래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막 밴드 공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보통 이제 밴드 동아리 공연 한번 하고 나면은 잘 안 듣거든요. 그 너무 이제 한번 많이 그 연습하느라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공연하고 나서도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는 질문 엄청나게 많거든요. 질문지를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엄청나게 많은데 또 사실 이제 저희가 시즌을 0을 준비하고 끝내고 나서 지금 로민님과 지원스도 저랑 한 달 만에 얼굴 본 사이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 누르니까 우리 스타일 알잖아요. 만나자마자 시작 버튼 누르는 거. 그러니까 아니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해놓으면 한 달 만에 봤는데 이렇게 좀 매정하게 제가 시작을 하긴 했어가지고 두 분이 아직 말씀도 못하고 해서 혹시 뭐 로민님이나 지연스가 우리의 창빈님에게 또 질문하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 시절에 과가 전혀 다르셨었잖아요. 지금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컴퓨터로 뭔가 코딩을 하고 뭔가 이런 것들로 보여지는데 이 에너지 쪽은 이제 완전히 뭔가 실물을 다루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환점이 되게 어떻게 빨리 전환을 하셨는지가 정말 궁금한 점입니다. 네, 그것도 사실 되게 큰 결심이 필요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나왔던 대학원에서 뭔가 하려고 했던 연구들을 하려면은 필요한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군대 전역하자마자 다중전공이라는 제도를 뭐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복수전공이라고 하고 저희 학교는 제가 졸업했던 학교는 이제 다중전공이나 뭐 복수전공 그렇게 이제 두 개 따로가 있었는데 어쨌든 전공 두 개를 했어요. 그 에너지공학 전공을 포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 장학금이 걸려 있어서 포기를 하면 이제 등록금을 이제 생짜로 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좀 중간에 타협을 본 게 다중전공이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전역하자마자 그 지금 생각하면 사실 정말 미친 짓인데 처음 전역하자마자 이제 그 바꾼 과로
박군과의 막 3학년 전공 과목 이런 것들을 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듣기에는 다루는 툴조차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렇게 되게 바로 전환하시고 바로 논문까지 내시고 뭔가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말로 듣기엔 되게 쑥 지나가는데 엄청 네 피땀 눈물이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게 아유. 궁금했었습니다.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훈훈한 팟캐스트입니다 이렇게. 네. 또 로미님은 또 혹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실까요? 저는 궁금했던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조금 공유 드렸었잖아요. 엄청 질문 한 45개 정도 돼요. 로미님이 준비하신 거. 그러니까 지연스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엄청난 얘기들을 이렇게 그래서 뭐 아침엔 밥을 먹었고 뭐 산책을 나가서 이런 느낌으로 막 박사를 했는데 전공을 바꾸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 타이밍에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할까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우선 주스님이랑 창빈님이 오늘 처음 대화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 전에 알았거든요. 근데 주스님이 창빈님 자랑 몇 번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런- 사실 팟캐스트 애청자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듣고 이제 똑같은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교집합을 찾아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나 다른 사람이 있구나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기술이랑 되게 친하지 않아요. 저는 뼈 문과고 참고로 전공은 철학이고요. 문과 오브 문과 그 리버럴 아트. 그래서 들으면서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파악을 복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DE 리미터인지 DA 리미터인지 D 리미터인지를 이제 막 적어놓고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질문 잘해주신 게 저도 그렇고 지연스도 그렇고 디스코드에 채널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까 디리미터 그 대단한 걸 이렇게 쑥 지나갔지만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어. 궁금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소토프에서 샤라웃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고 내가 이거 쓱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렇죠. 네. 그 E인지 A인지 그냥 D인지 리미터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저 같은 뼈문과나 음악만 하신 분들이 그게 뭐가 좋은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연속적인 질문인데 창작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알아두면은 진짜 이거 엄청 도움됩니다 하는 그런 기술들 3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리즘 일단 편하신 디리미터 설명부터 해주세요. 생각하시면서. 예, 디리미터를 이제 아까는 이제 배경을 어떻게 그걸 하게 되는지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 같고 디리미터가 뭔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디리미터를 통해서 이제 리미터가 강하게 걸린 그런 음원들의 이제 마지막 단에 있는 리미팅 이펙트를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돌린다는 의미의 D군요. 네, 없앤다. 네, 네, DSS 그렇습니다.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오존에서는 이제 언리미터라는 그 이름을 써서 이제 냈는데 예. 그냥 디리미터를 썼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게요. 너무- RX, 예. D 어쩌고 시리즈도 예.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왜냐면 말씀하신 아래 다 D 클릭 다 D 프로시브 다인데 네, 왜 이미 그것만 있는데. on이야? 그러면 on 클릭해야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만큼 쓰면 이게 너무 대놓고 따라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의식했다. 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듈이 12에만 들어간 거가 맞나요? 네. 네네네. 제가 그 컴플릿에 들어있는 오존 스탠다드 유저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던 사람으로서 그 모듈에 대한 게 궁금했습니다. 테스트 해보셨어요 혹시 본인 거랑? 좀 비교 한번 해보셨나요?
본인 그 디리미터 맞는 거랑 언리미터랑 궁금하다. 똑같은 거 올려놓고. 저는 사실 네.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 개발하신 분들을 제가 알아요. 개인적으로 몇 번 뵌 적이 있는 분이라서 그 아이조톱에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재밌는 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조톱에 되게 시니어 개발자로 계신, 그러니까 저보다 한 20년 전에 막 박사를 받으신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이제 거의 이제 아이조톱 그 오존에 있는 뭐 맥시마이저나 이런 알고리즘들 거의 다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알렉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오존 리미터의 아버지인데, 그분 앞에서 제가 그 리미터 이펙터를 제거하는 이 디리미터를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와. 학회에서 개인적으로 딱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발표를 할 때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 발표를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되게 민망한 사건인데, 근데 뭐 어쨌든 그분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되게 신박하고, 그때 이거 내 상사한테 말해봐야겠다, 이거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막 하셨고, 그런 일화도 한 명 있고, 또 이제 이거 발표했던 학회에서 되게 또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기억나는 장면인데, 이제 데모를 그 로직 프로 띄워놓고, 이거는 이제 그냥 원래 음원이고 이거는 이제 디리미터를 건 거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데모를 막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어떤 되게 나이 많으신 완전 백발과 흰 수염의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제 딱 이제 헤드폰 쓰고 잠깐 들어보시고 이제 가시면서 따봉을 이제 날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MP3 코덱을 만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개 있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디리미터가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리미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음원이 있고, 그 음원에다가 이제 적당한 이제 스레스홀드랑 뭐 어택 릴리즈 파라미터 같은 거를 이제 주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리미터가 작동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 리미터가 걸린 음원을 가지고 그거를 리미터가 걸리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한 10년도 넘게 전에 이제 그런 이제 디컴프레션을 하는 연구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런 연구들은 이제 사실 한계가 많았죠. 거기서 실험을 했던 거를 보면은 다 이제 실제 상업 음원이 아니고 그냥 사인 웨이브 같은 것들을 간단한 이제 테스트통 가지고 실험을 했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컴프레싱을 할 때의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 threshold 값이나 뭐 어택 릴리즈 값,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야 얘를 이제 원래 원복을 시킬 수 있다,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디컴프레션이나 디리미터 연구는 이제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제 전공을 이제 당연히 써야겠죠. 저는 이제 딥러닝 시대에 이런 전공을 했으니까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를 당연히 써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생각을 했고, 사실 딥러닝이 굉장히 뭐 요즘 챗GPT나 뭐 수노 같은 이제 생성형 AI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되게 잘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답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죠. 정답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 음원을 들었을 때, 상업 음원이 딱 주어졌을 때, 막 컴프레션이 완전 빡세게 걸린 음원이 주어졌을 때, 그거의 원래 상태가 뭐일지는 사실 그 컴프레션이 걸리기 전의 상태가 어떨지는 사실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이제 최종 웨이브 파일로 저장하면서 많은 정보가 이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근데 딥러닝을 쓰면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거의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딥러닝이라는 거의 자체의 알고리즘을 사실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데이터만 잘 넣어주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뭐 잘 작동을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거는 이제 컴프레션이라는 것이 사실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threshold랑 어택이랑 뭐 릴리즈 이런 파라미터들이 주어졌을 때, 또 원래 음원이 있고 그런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그 음원을 이제 샘플 단위로,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디오 샘플링 레이트 할 때 그 샘플이요. 그러니까 1초에 뭐 예를 들어서 48,000번이나 44,100번, 그런 44,100개의 이제 샘플로 오디오를 표현을 하죠. 그럼 이제 샘플이라는 게 그 오디오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에서 이제 오디오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니까, 되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 컴프레션이라는 거는 사실 그 샘플 단위로 어떤 스레스홀드나 어택 파라미터들이 주어졌을 때 이 샘플 단위로 오디오의 게인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디컴프레션, 디리미터라는 것도 그럼 이제 샘플 단위로 오디오 게인을 조정하는 그 값만 예측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죠.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고,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되게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기술 자체에는 약간 이런 뭔가 되게 복잡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거에 어떤 뭐랄까요, 파워를 잘 활용한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설명을 쉽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아침을 먹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서 저희 딸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 숙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숙제를 질문을 이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서 풀어달라고 한다면 내가 설명해주면서 현타 왔었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수학도 못 푼다. 근데 그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되게, 왜냐면 이게 신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공학적인 마인드가 없는 저 같은, 수학 같은 거랑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디리미팅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했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렇잖아요. 리미터가 이미 걸려서 정보가 다 날아가는데, 그런 음악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시 돌려? 그걸 뭐 보컬이 있는데 그걸 다시 녹음한 것처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컴프레싱이라는 게 뭐야? 데이터 포인트고, 다 데이터 포인트 생각하면은 어차피 샘플 단위로 생각해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러네? 말은 되네? 근데 물론 말은 되지만 그게 어떻게 나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놀랐어요. 설명해 주는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네. 그리고 그 스템 스플리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왠지 아실 것 같아서 궁금해졌는데, 그 샘플 단위로 개인 값을 이렇게 조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이제 깎일 거고, 뭐 최대가 어느 정도가 되고, 뭐 그런 거를 계산을 딥러닝으로 컴퓨터한테 시킨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악기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음색마다 다 그 배음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존을 할 수 없으면은 원상복구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주는 건가요? 그 주파수 대역대나 뭐 그런 거를 다 다르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니 그렇게 쉽게 네. 이게 그렇군요. 딥러닝이라는 게 사실 되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사실 신기한 거죠. 뭐 챗GPT나 수노 같은 걸 보셔도 저희가 인풋으로 넣는 값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한적인데, 어쨌든 그 뉴럴 네트워크가 잘 알아서 뭔가 아웃풋을 뱉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스크에 되게 강해요. 딥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그런 태스크를 되게 잘하고, 그래서 신기하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뭔가 악기랑 악기의 주파수 대역이 겹쳐가지고 이제 스펙트럴 마스킹이 당연히 뭐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이게 모델만 사실 잘 학습을 시키면은 그런 것들까지 잘 이제 원복을 시키도록 얘가 아웃풋을 뱉어주는 거죠. 근데 스템 스플리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로맨님께서 잘 화두를 시작해 주셔가지고 어떤 악기의 구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스테레오 천민님께서 믹싱을 잘 하시니까 또 아시겠지만 믹싱 하다 보면 사실 스테레오 믹싱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사람들 가르치는 게 마스킹과의 싸움이다. 결과적으로 악기들이 마스킹이 되면 안 들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가 있어 잘 들려. 그다음에 솔로니까 잘 들려. 기타 들으니까 조금 덜 들리는데 포클로니까 갑자기 베이스가 안 들려졌어. 이렇게 마스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스킹이 일어났을 때의 시점에서는 나의 믹스 내가 멀티트랙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시점에서도 그 베이스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스터가 된 뭐 파일을 가지고 스템 스플리터링을 하는데 이미 나도 안 들렸던 베이스인데 그걸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거를 창조한다는 느낌이고 아까 디리미터도 그렇고 그걸 예상하는 거지 사실 그걸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살려준 그 데이터는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미.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뭔가 마스킹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킥드럼이랑 베이스랑 타이밍이 너무 같아서 저희가 못 듣는 거랑 그때의 오디오가 가지는 특성이랑 실제로 베이스를 빼놓고 나서 그냥 킥드럼만 재생했을 때의 특성이랑 그러니까 실제로 뭐 결과로 우리가 듣는 거는 어쨌든 베이스를 못 듣는 거는 동일하다 치더라도 실제로 오디오의 특성은 그 실제 오디오의 특성은 다를 거거든요. 와. 사실 딥러닝, 딥뉴럴 그 이제 모델 자체가 그런 것들까지 학습을 한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충격 먹었잖아요. 지금... 나의 존재, 나의 엔지니어링 존재의 그런 모든 자아가 망가진 느낌이에요. 지현 씨, 뭐 말하려고 했어요? 나 잠깐 충격 좀 받고 올게요. 이게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딘가 봤는데 유튜브에서 뭐 비행기가 뜨는데 원리는 이론적으로 뭐 알 수 있지만 설명을 뭘 할 수 없다고 뭐 그런 뭐 그런 얘기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는 것까지 개발하고 안전하게 지금 상용화를 시켰는데 어떤 원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그런 글들을 텍스트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뭔가 약간 아까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개발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있는데 이게 어떤 그건지 이게 너무 신기한. 갑자기 그 루시 영화 보셨나요? 막 약간 그런 막 선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뻗어나는 네. 갑자기 되게 떠오르. 네. 지금 우리도 다 알아듣는 척 이렇게 끄덕이고 있지만 사실 못 알아들으면서 알아듣는 척 하는데 그냥 궁금한 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서 스템 스플리터라고 하면은 회사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몇백 개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우죽순으로 막 튀어나오는데 그거는 그러면 다들 뭐 하나에 기반을 하는 건가요? 그게 복잡하기 쉬운 건가요? 다른 게 더 우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데이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뭐 얼마나 잘 써서 학습을 했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주 쓰이는 모델 구조가 뭐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음악 연구를 하는 사람이 뭐 지금 요즘 핫한 이제 챗GPT나 이런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언어 모델 그쪽에 이제 그런 분야에 하는 그런 분야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보다 많지는 않아서 훨씬 이제 발전 속도가 좀 제 생각에는 좀 느리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매년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모델 같은 거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 자체의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일 큰 영향은 아마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얼마나 잘 써서 학습을 했냐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성능을 이제 결정하는데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기 주스님은 지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원본 그 사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언뜻 들었던 그러니까 최근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예전에는 사실 오존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 주변이랄까 얘기했을 때 어떤 마스터링 엔지니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그냥 그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사실 리미터 걸린 거랑 그 전 마스터링 엔지니어니까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한 명을 여기까지 듣고 그 마스터링 엔지니어 누군지 예상할 수 있는 분들도 이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오전과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람을 그래서 하이어를 해서 그 사람의 그런 뭘 했느냐를 전후로 비교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물론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이니까 좀 학습이 느렸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스터링 어시스턴트 같은 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 방식은 굉장히 올드스쿨하고 고인돌 시절의 느낌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 뭐 그 방식이 뭐 사실 당연히 공개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진 방식은 아니겠지만 뭐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냥 그 오존에 있는 어떤 뭐랄까 파라미터들을 결국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 방식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면은 이제 뭐 제가 했던 이제 오디오단에서 직접 뭔가 이제 조정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를 쓰기에는 사실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크겠죠, 당연히. 오디오 뭔가 프로덕션 할 때 쓰기에는. 그래서 뭔가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최근 또 이제 뮤직 AI 쪽에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파라미터들을 예측을 할 때 딥러닝을 써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연구를 하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일단 지금 방식은 어쨌든 계속 올드스쿨 방식이 쓰여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고민되는 게 그러면은 오전 12 고민하던 사람은 좀 기다렸다가 썰팅 왜냐면 지금 너무 그러니까 또 챗GPT도 5.1 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니까 옛날 같으면 저는 이렇게 기계를 그렇게 친숙하게 다루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나한테 손에 있고 굉장히 편안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안할 만큼 익숙해지면 기술이 좋아진 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손에 익은 거를 쓰는 게 좋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격변의 시대. AI 시대에서는 그런 걸 고민하는 게 바본가? 막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이런 플러그인이나 소프트웨어를 생각할 때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약간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 있겠다. 남들 다 달려가는데 나 혼자 약간 곰뱅이 같이 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공대였으면 좋았어. 이거 사실 이 다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는 그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 중에 하나인데 훔쳤어요.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우리 플러그인 얘기하니까 그 창빈님께서 이제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디리미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만들어놓고 소스 팔싱 같은 거 만들어놓고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고 그거를 사실 뭐 예쁜 UI와 디자이너 하나 다 해가지고 하면 사실 상용화를 시킬 수도 있었던 그런 제품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을 혹시 하셨었는지 혹은 안 했다면은 뭐 왜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런 생각 당연히 했었고 네. 그 오존 12에 이제 언리미터 나왔을 때 뭐 당연히 기뻤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이거 내가 했던 알고리즘 이거 특허를 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개런티도 받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근데 뭐 사실 뭐 이제 모두를 위한 기술이니까요. 근데 아이디어 자체도 막 사실 엄청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이제 약간의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되게 기쁘게 받아들였었고 뭐 창업 같은 거를 고민을 안 했었던 건 아닌데 사실 너무 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기는 해서 그쪽에 경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갑자기 뭐 어떤 조그마한 회사에서 디리미터 와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그 뭐 아무리 이게 좋아도 얼마나 사주겠어요, 사실. 지금 가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일반 네. 사람들에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지금이야 뭐 오존씩이나 되는 그러니까 아이소톱씩이나 되는 큰 회사에서 이제 그게 나왔으니까 그게 주목을 받은 거지. 만약 이제 제가 혼자 뭐 창업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만들었다 판다고 하면은 아마 훨씬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모르죠. 이 방송이 그 온에어 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저희 조회수가 되게 많지 않지만 이걸 본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본 분들은 아, 저 사람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까부터 사실 궁금했었던 내용인데 오프 더 레코트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었어요. 이게 예. 어쨌든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하신 거니까 뭔가 저작권처럼 특허가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처음에 아이조톱에서 샤라웃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새끼들 훔쳐놓고 왜 샤라웃해서 끝나는 거지? 뭐 피라든지 뭔가 그런 게 왜 전혀 없지?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창빈님께서 혹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셨던 건가? 모두를 위한 그런 공익으로 위한 그런 뭐 그렇죠? 그런 건가 해서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아, 네. 그 오픈소스로 공개한 게 맞고 와우. 그 아. 이제 다 공개했었고 와. 그 검색하시면은 그 영어로 그 DE 하이픈 리미터 이제 치면은 그 실제로 이제 가지고 계신 음원들 올려서 이제 돌려볼 수 있도록 그 제가 데모 페이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쓰실 수 있고 막 속도가 엄청 빠르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그 서버가 이제 GPU를 쓰는 서버가 아니고 CPU를 쓰는 서버라 GPU는 이제 제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내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CPU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 모델을 직접 돌리실 수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그 오존 언리미터를 오존 12를 사기는 너무 비싸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거 모델 발표하고 오픈소스 다 하고 기어스페이스에다가 이제 그 뉴 프로덕트 얼럿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요거를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그때도 반응이 되게 괜찮았어요. 네. 왜냐면 이게 또 처음에는 찬미님이 저한테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처음에는 에이씨 뭔 소리야 절대 안 돼 이런 거 왜 해 했는데 딱 듣고 뭐야 미쳤는데 근데 이게 또 어떤 건 진짜 잘 먹잖아요. 또 이게 또 맞아요. 항상 잘 먹는 건 아닌데 네. 기가 막히게 먹는 곡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두 가지로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곡들인데 눈물 눌려가지고 좀 듣기 거북한 노래들을 살려서 자기 소장으로 듣는 분이 있었고 다른 거는 이제 마스터링 연습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맞아요. 네, 마스터링 연습 왜냐면 또 우리가 마스터링 연습해보고 싶은데 눈이 눌려 있으면 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컴프레싱 연습하는 거 해서 그거 이렇게 언리미터 디리미터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리미터 거는 것을 똑같이 해보려고 컴프레싱을 거는 연습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게 또 활용도가 진짜 많아요. 창빈님이 해주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트 만드시는 분들도 엄청 쓰실 것 같은데요. 그 비트 맞아요. 할 때. 이게 저는 이제 원래 음원 분리 소스 세퍼레이션을 했던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샘플링 같은 거를 음원 분리에 샘플링 할 때 음원 분리를 이제 먼저 돌리고 뭐 거기서 뭐 드럼만 떼온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돌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 분리하기 전에 이제 디리미터를 한번 돌린 다음에 분리를 하면은 사실 진짜 원래 소스랑 더 가까운 샘플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사실 활용도는 되게 좀 무궁무진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한번 저 써볼래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샘플러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롤랜드 SP 상무사 쓰고 있는데 거기에 특유의 그 바이닐심 여건 그런 컴프레서가 좀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쓰면서 이런 느낌이군 하면서 즐겁게 쓰고 있는데 그 마스터링 된 음원을 샘플링을 할 경우에 걸린 거에 또 걸리면은 그게 좋게 들리는 게 아니고 엄청 망가지게 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딴에는 이제 언리미터라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음. 상관없습니다. 1미터가 짭이고 딜미터가 찐. D 리미터라는 음. D 리미터라는 개념을 모를 때는 EQ나 뭐 그런 걸로 최대한 그 튀는 부분을 깎아가지고 깎은 거를 다시 바운스해서 샘플러에 넣어서 그 샘플러에 컴프레서를 걸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공연했을 때 공연한다고 막 2주 동안 설레발 쳤던 그 공연 잘 맞췄고요. 그랬는데 D 리미터를 알았더라면 그거를 통과해서 넣고 하는 거를 굉장히 더 시도해봤을 것 같아요. 제곡도 이제 마스터링 걸린 거를 다시 그 샘플러에 넣고 효과를 넣으니까 안 돼가지고 마스터 해주시기 전 거를 넣고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 만드시는 분들이나 샘플링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그런 컴프레서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이게 저도 어떤 식의 처음에 디스코드 올려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하이파이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뭔가 마케팅이 되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신 귀를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혹시나 내가 녹음을 받을 때 이게 좀 피크가 떠서 깨진 이렇게 파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눌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복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보진 못했지만 궁금했었고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뭐 플로트 오디오라 그러나요? 그 요즘에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48kHz 아니 샘플레이트를 넘어서 뭐였죠? 엄청나게 헤드룸이 많게 수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게 저 뭔가 레코더 살려고 보다가 상세 페이지에서 본 것 같아요. 네. 32 플로트 레코딩으로 하면은 네네네. 그런 게 아니니까 보통 녹음할 때는 그래서 뭔가 그 피크 왜냐면 보컬들 맨날 녹음할 때 이 게인 조절하는 게 되게 빡세더라고요. 저는 갭이 큰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깨진 거나 넘어간 것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 스플라이스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샘플들을 제 마스터 제 믹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스터에 막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샘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을 텐데 그래서 저는 샘플들을 쓴 거는 샘플들은 그 단을 거치지 않고 나오게 해서 겹치거든요. 뭔가 그렇게 아까 로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떡지는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식의 쓰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창빈님이 또 올려주신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보컬 2개 분리하고. 예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거는 이제 또 제가 했던 다중 보컬 분리 그러니까 멀티플 싱잉 보이스 세퍼레이션 연구를 했었는데 그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제 취직을 했죠. 어쨌든 이제 비슷한 연구를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그걸로 취직을 어떻게 다행했는데 그거는 사실 그것도 이제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는 해요. 어쨌든 저희가 뭐 로직 같은 데 있는 스톰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보컬 분리하고 베이스, 드럼 얘네는 이제 특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로 특성이 다른데 근데 이제 보컬을 이제 더 세분화해서 분리를 한다는 거는 사실 걔네는 특성이 비슷하잖아요. 같거나 비슷하잖아요. 예, 심지어 뭐 요새 뭐 목소리 더블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특성이 같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같아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화이어 앙상블 뭐 예를 들어 합창하는 그런 이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제한적인 컨디션에서는 이제 하는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대중음악에서도 좀 어떻게 좀 잘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연구를 했었고 그것도 이제 사실 대중음악에서 잘 됐던 거는 그런 거 됐던 거는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런 연구를 또 2023년, 2022년에 했었고 네. 2023년 아이캐습이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음. 그것도 불과 오래 지나지 않아서 작년 2024년에 그 스펙트라 네. 레이어스 네, 맞아요. 스타인버그 스펙트라 레이어스에서 그것도 이제 그 피처를 냈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메인 보컬이랑 어. 코러스 분리하는 거 네. 피처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뭐 연구를 했지만 제가 연구를 하고 이제 처음 했지만 그 되게 어려운 아직 좀 상용화하기까지 한참 남은 기술이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불과 1, 2년 동안 이제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낸 거고 그리고 이제 모이시스라는 또 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뮤직 소스 세퍼레이션 하는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인데 브라질에서 이제 출발한 스타트업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메인 보컬이랑 이제 크로스 보컬 분리하는 그런 피처를 거기는 막 엄청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음악 AI 관련해가지고 음악 AI 다루는 이제 가장 큰 학회인 이즈미어라는 학회가 이제 한국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서 가서 이제 모이세스 좀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만든 데이터셋 써가지고 이제 잘 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셋 제가 만든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난 얘기들 했었고 네. 아쉽게도 이제 모이시스랑 뭐 스펙트럴 레이어스 그 스타인버그에서는 이제 샤라웃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게 왜냐면은 이제 당시에 짱민님께서 소개해주셨던 게 2명의 보컬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2개를 따로 따가지고 그거를 맞아요, 네. 솔로 할 수 있게 해서 난 너무 놀랐었던 게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스펙트라가 나왔을 때 제가 당시 한국에 있었었는데 이제 에스텔이라는 이제 옛날 가수의 음원을 리믹스하는 요청이 와가지고 스테레오로 근데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영화에 삽입이 될 거였어가지고 에스텔 피처링 다른 보컬이 있었었는데 그 보컬을 제거했어야 돼요. 그 믹스에서 그 네. 보컬의 이제 로열티 때문에 제거하고 이렇게 믹싱을 해서 스템을 받았는데 보컬 스템에 2명의 보컬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창빈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근데 빨리 해야 돼. 막 5시간, 6시간 안에 빨리 해야 돼가지고 당시에 제가 스펙트럴 레이어스를 바로 샀었거든요. 나왔어가지고 올해였어요 그게. 그래서 샀는데 스플릿을 못 하더라고요. 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창빈님께서 몇 년 전에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얘네들은 큰 회사니까 더 좋게 나왔겠지. 얘 한 방에 하겠지. 룰루랄라 하고 이제 호텔방에 가가지고 딱 눌렀는데 아예 그냥 근처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멜로다인으로 해결을 했는데 음절 하나하나 이제 가서 지워서 그 보컬을 지우는 걸로 해결했는데 뭐 어쨌든 좀 노가다긴 했지만 이렇게 살짝 지어가지고 믹스 다시 해서 이렇게 그때 사실 그 웃긴 얘기잖아요. 창민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했던 믹스가 있고 그 믹스를 제가 스템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스테레오 믹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리미팅과 믹스버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리미팅이 되는 거죠. 리미팅을 하면서 보컬은 지워야 돼. 이거 그냥 전창빈님의 연구 아니야 이거 그냥?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주면 막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부업하시죠. 그러니까 그건 믹서 잘하고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는데 호텔방에서 열심히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기도 했었어요. 참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아까 지온스 얘기 들으면서 진짜 활용해보고 싶었던 거가 저는 이제 그 필드 레코딩을 막 전문적인 분들처럼 막 이렇게 막 빙하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치 않으면 아이폰으로 그냥 하고 가능하면 제 줌 핸디 레코더 들고서 하면서 왜냐면 앰비언트 음악을 요즘에 주로 만들고 있고 일상적인 것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만드는 노래니까 제 일상에서 수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완벽한데 이 소리만 없으면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돼서 레코딩을 하니까 예를 들어 뭐 바다 파도 소리 다 좋고 멀리서 막 노는 소리 다 좋았거든요. 애기들 노는 소리 뭐 엄마들 다 좋았는데 청소년들이 옆에서 갑자기 막 쌍욕을 하면서 놀았어. 근데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만 없으면 완벽한
바람과 그 파도와 바람과 그 노는 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이 쉽지가 않고 저는 심지어 애들이랑 가니까 애들이 조금 직접적인 뭔가 엄마 어쩌고저쩌고 안 하는 순간에 그걸 담아야 되니까 그걸 진짜 땅을 치고 너무 아쉽다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드 레코딩을 할 때도 그렇게 뭔가 분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만 걷어내고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 어도비에서 프리미어 프로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거기서 최근에 발표한 건데 그런 앰비언트 소리를 듣는데 기차 소리, 뭐 종소리, 사람 말소리, 발소리 이런 걸 다 알아서 이름별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까지 나오긴 했어요. 오디오가 나눠지는 건가요? 네, 오디오가 이름별로 걔가 소리를 진- 듣고 분석해서 이름별로 팍 어머. 바로 열어주더라고요. 하나만 지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네. 소스 이야. 세퍼레이션을 바로 하는 거냐 그냥 알아서. 네. 다 동영상 영상에. 편집 프로그램에서요? 네, 프리미어 세상에. 프로 이번 발표 한번 보시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진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오, 너무 빨리 변하네요. 그런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뮤지션이자 공학자이신 전창빈님은 요즘에 막 이렇게 화두로 많이 우리가 또 팟캐스트 얘기했던 그 순호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해서 그냥 갑자기. 글쎄요. 네. 저는 사실 순호가 저보다 음악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저도 이제 들으면서 와 이거 나는 이렇게 못 만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 정도 퀄리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음악 그런 생성형 AI 써가지고 뮤직 제너레이션 음악 생성하는 그런 연구가 이것도 사실 원조가 오픈 AI예요.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와. 지금부터 한 5년 전 2020년쯤에 2020년이요? 네, 2020년에 오픈 AI에서 주크박스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대학원 석사 다니고 있었던 때라 완전 이제 꼬꼬마 시절에 이제 그 연구를 보고서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그 오픈 AI 주크박스라고 치면은 이제 페이지 있고 사운드 샘플 같은 거 있는데 사실 지금 순호에 비하면은 완전 저품질인데 그래도 뭐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그럴듯하게 하고 되게 약간 골 때리는 그런 결과들을 생성을 해요. 막 중간에 막 뭐 어떤 식으로 막 프롬프트를 주면은 중간에 이제 막 메탈리카스럽게 막 변하기도 하고 그런 트랜지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음악을 만든다는 거는 누군가가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그런 것들 이제 다 이제 연주를 하고 레코딩을 해서 누군가가 또 믹싱을 하고 마스터링을 하는 그런 단계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고 그 각각의 단계들은 사실 각각의 전문가가 다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그 오픈 AI 그 주크박스 모델이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는 그런 각각의 과정들을 다 스킵하고 다 스킵해도 그럴듯한 음악을 생성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그게 되게 이제 충격이었어요. 연구자인 저한테도 되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과정에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직업인들 그런 이제 프로페셔널들을 쓰는 것보다 더 값이 싸지게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고 또 그런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다 관여를 했을 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보다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순간이 언젠가 올 텐데 그런 때에는 과연 이 대중음악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사실 이게 사람을 쓰는 게 가성비가 안 나와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도 사실 저 쓰는 것보다는 순호 써서 하는 게 퀄리티도 더 좋고 가성비도 훨씬 더 잘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퀄리티가 되게 빨리 올라온 것 같아요. 왜 순호를 좀 보면은
저는 되게 먼 미래의 일일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음악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 뭔가 음악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만드는 자체의 즐거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수노에 프롬프트 입력해서 좋은 음악 하나 생성하는 것보다 좀 퀄리티 떨어지더라도 내가 직접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연주를 하고 녹음을 하고 믹싱 마스터링을 하는 게 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제 음악을 계속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주수님이나 이제 지현님이나 로미님처럼 이제 직업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일지 저는 이제 역으로 또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질문하신 건가요? 과학자와 네. 저는 네. 철학도로서 음. 철학과는 또 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학부만 졸업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철학도라고 말하면 후드려 맞는데요. 철학 학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음악의 본질적인 기능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잖아요. 음악이 하는 기능이 있고 그거는 사실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 미래에나 저는 동일할 거라고 보거든요. 무언가를 건드리고 어떤 이제 성스러운 어떤 홀리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존재와 연결되었다라는 느낌을 주니까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음악을 열심히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뭐 군대, 뭐 국가 이런 데 다 같이 뭔가 고취돼가지고 하나라는 결속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음악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인간과 주고받는 그런 연결고리는 저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인 이상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만 음악을 어떤 하나의 직업이라거나 그걸로 먹고 사는 수단이라고 보면은 그 양상은 향후 한 모르겠어요. 5년, 10년 이내에 굉장히 빨리 뭔가 변화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저는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지기에는 업력이 아직 이쪽에서는 짧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음악을 하는 즐거움 때문에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사람이기에 괜찮아요.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의 동료분들이나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힘들어서 음악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왕왕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조금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모임이나 대화 자리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창작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이상? 드릴게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느끼는 거는, 확실한 거는 일반적인 장르로서의 음악들은 다 일반적인 장르로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겠다. 뭐 예를 들어서 EDM이라는 장르 딱 들으면 생각나는 그런 장르 특화된 장르가 딱 들리는 음악들은 수노가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장르를 치는 순간 바로 딱 나와버리니까. 뭐 메탈리카라는 메탈 하면 메탈 딱 나오고, 뭐 컨트리 음악 하면 컨트리 딱 나오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계속 생각난 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얘를 편곡적인 툴로 쓰는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편곡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툴로 쓰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장르 이걸 딱 들었을 때 그런 일반적인 음악이 아니라 조금 특색 있는 음악으로서 이 툴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수노로는 그게 불가능하다였어요. 왜냐면 어쨌든 수노는 지금 많이 알려진 데이터를 입력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적이고 그만큼 특색이 그렇게 많이 없는 아웃풋들이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 흐름에서 생각이 든 거는, 아까 개인이 딥 뉴럴 그거를 할 수 있다면, 러닝을
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이란 가수는 어렸을 때 이런 음악과 저런 음악과 이런 음악을 들어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탄생한 것처럼 저도 제가 만들고 싶은 음악의 데이터를 로만 만든 수노를 저만의 수노를 따로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니베어, 에스케리,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테마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보컬은 빌리 아일리시 같은 보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빌리 아일리시 같은 보컬의 특색을 가진 것들로만 만든 데이터로 만든 딥뉴럴 수노, 저만의 수노를 만든다면 이거는 되게 각자 모두 각자에 맞는 특색 있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충분히 마치 합리적인 생각이네요. 네, 실제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 듣고 자랐고 뭐 이런 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만든 저 자체가 딥뉴럴 그거겠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린 인간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지 않는 이상 살아남기 힘들겠다. 나만의 수노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런 창빈님이 생각이 필요하겠네요, 들었어요. 지현스. 왠지 이미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 아니 챗 GPT도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원하는 그 학습하기를 원하는 것만 파일을 넣으면은 거기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수노도 내가 학습하기를 원하는 그런 샘플들만 넣어가지고 그거에만 학습해서 벗어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주면 지금 당장도 창빈님이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수노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못하지만 창빈님은 할 수 있겠죠. 네, 수노는 저작권 때문에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걸리니까. 베타 테스터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이 오지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그 가이드 보컬 만들 때 수노로 돌리면 보컬이 아무리 그 페르소나라고 이 보컬로만 목소리 만들어서 가이드 해줘 해도 목소리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음악은 이 보컬로 써야 돼서 저만의 보컬 가이드 보컬을 만들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제 그 요즘에 커버 막 브루노 마스가 트로트 부르는 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소리를 학습시키려고 보니까 뭐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데이터셋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거기서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아직 너무 똥컴이라 못하고 있었는데 네, 뭐 이제 악기가 아니라 컴퓨터를 사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면서 이제 나만의 수노가 있으면은 내 데이터로 만든 수노가 있으면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더 다양한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느끼는 게 이러다가 다양한 음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독특한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수노를 안 써야 되나? 뭐 이 생각도 좀 시대착오적인 떨어지는 생각인 것 같고. 지금 너무 굿 바이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굿 바이브를 한 달 동안 느끼지 못하고 이제 저희가 복귀했잖아요. 이게 AI 시대에 맛있는 음식으로 굿바이브를 느끼셨다. 굿바이브. 지연스. 네, 다음 좋아하는데. 녹화 때 감량하고 올게요. 살이 쪄가지고 붕어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떡볶이랑. 아무튼 그 AI 시대에 막 음악 어떡하냐 막 그런 얘기 사실 요즘에 제가 스레드에 재미 들려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안 하고 피로해서 좀 그 음악 작업할 때는 좀 안 보려고 하거든요. 너무 자극적인 거는. 근데 끊지 못하고 스레드가 텍스트 기반 SNS니까 이렇게 보고 스레드가 있는데 더 매운맛이던데. 네, 글씨만 있어서 자극이 덜 될 줄 알았는데 네, 거기가 좀 곱씹게 되고 저조차 약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노 근데 저는 아까 지연스가 말씀하신 시대착오적으로 수노를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연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이 제가 너무 지금 기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언제나 오지만 그거를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이루어낼지를 생각하는 능력이 이 급변하는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막 좋게 볼 것도 없고 너무 막 좌절할 것도 없고 그냥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살아남고 좋은 굿 바이브로 살아남을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그러네요. 그래도 창빈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우리가
공학이랑은 거리가 먼 우리 셋이 평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될 수 있어서 맞아. 재밌었어요. 쉽게 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그런 것들 많이 알려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특히 요즘 같은 AI 시대에 많이 좀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끝났나요? 이제 음악은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없는 직업군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이렇게 창민님도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볼 거지만 다양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또 많이 소개도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또 오존이 샤워를 하는 창문님 같은 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계신다는 또 이렇게 좋은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두 분께서 또 이거는 창민님 왔을 때 무조건 질문해야 되겠다라는 게 없으시다면 또 우리 팟캐스트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두 분 어떠세요? 다시 못 빼니까. 다시 못 뵈니까. 아까 드렸다가 빽된 질문 한 번만. 네. 그 기술 잘 모르는 창작자가 그래도 이런 기술적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걸 들으시는 이제 기술 베이스 없는 음악인 분들을 위해서 이건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는 이거는 알아두세요라는 게 있다면 아까 3개 말씀드렸는데 어려우니까 맞아, 하나, 맞아. 예, 그거, 하나만. 앨런 JS 한 패트리온 들어라. 우리 또 우수 졸업생이잖아요. 또. 졸업 근데 정말 이게 네. 뭐 졸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이게 사실 제가 했던 연구도 사실 주수님 영향을 뭐 받았던 거라서. 오 진짜요? 근데 정말 진짜 오.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수님 패트리온 안 들었으면은 아마 박사 졸업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야. 진짜로. 저 유튜브 아직 정주행 끝나지 않아서 빨리 이거 잘 듣고 불렀다. 패트리온 넘어가겠습니다. 패트리온 가면 디스코드 가입되는 패트리온 거죠? 패트리온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진짜요? 네. 이해할 수 있을까? 잘 그럼요, 불렀다. 그럼요. 저 디스코드 커뮤니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잘 불렀다.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패트리온 들어라. 진짜.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자리 있나요, 너무 네. 저는 질투심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우승 몇 번 만에 하셨는지. 제가 아마 9회 우승인가 그랬을 텐데 네. 네. 몇 번 시도 만에. 몇 번 그래도 꽤 했었어요. 그것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원생 시절이었는데 겁도 없이 그 암피온 115을 와우. 그 중고로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잘 썼었죠. 그거 덕분에 이제 우승을 하고 근데 또 덜컥 욕심이 생겨가지고 118으로 이제 갈아탔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우승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도 150. 한국에 계신 건가요 지금? 예,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네, 나요. 약간 네. 미국에 여기요? 계신가?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되게 이국적인 느낌. 전혀 아닙니다. 사실 창빈님은 사실 제가 지금 슬쩍 저희 데이터를 봤는데 좀 좋은 사람은 아니었네. 왜냐면은 이게 제가 또 1등상이 있고 2등상 뭐 장려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1등만 한 게 아니라 2등을 꽤 많이 해서 돈을 벌어갔네. 패트리온을 해가지고 2등 많이 했어요. 예. 돈을 벌어간 2등 꽤 사람이 많이 했어요. 몇 명 있거든. 그렇게 상습범들이 있어. 믹스 잘해가지고 2등을 와가지고 하면 돈을 주나요? 1등 하면 또 돈도 주고 2등 하면 돈 주고 현찰로 바로 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라고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근데 창빈님이 돈을 꽤 많이 벌어갔네. 아니, 약간 배신감 드는 게 꾸준히 상위권인 사람들은 정말 드물잖아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 1등 할 수는 있어도. 맞아요. 근데 꾸준히 못해요. 이러면 질투심이 아니요, 저도 어쩌다 1등 한 거예요. 어쩌다 1등 한 거고 그 이후로는 그래도 계속 2등원에 계셨다니까 저는 상실감을 느꼈어요. 2, 3등 안에 계속 있었네요. 벽을 느꼈어요. 아닙니다. 거리감을. 전혀 아닙니다. 하다가 그만큼 그러다 이제 이제 뭐 시시한데 하고 이제 그만둔 거죠 이제. 오전. 그건 아니죠. 좋습니다. 아이고. 돈을 빨리 사야겠네요. 너무 좋은 대화 오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상빈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요? 인생의 성공? 글쎄요. 인생의 성공 뭐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에 집 사는 거. 어. 그런 뭐 이런 뭐 사실 물질적인 성공이고. 음. 근데 물질적으로는 사실 뭐 이게 많은 서울에 지연님이랑 로미님도 서울 사시나요? 서울. 아유, 저는 경기도민이고요. 아 지연 씨는 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음. 아마 요즘 뭐 뭐랄까 비슷한 나이 또래 이제 30대 이제 막 넘어가고 이제 그런 분들 아마 다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이제 서울에 집 사면 이제 그때부터 좀 안정적으로 뭐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는 물질적으로는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인생으로는 사실 지금 이제 저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결혼하셨구나. 아, 제가 신혼이시구나. 몰랐어요. 네, 운 좋게 박사과정 하면서 이제 같은 대학원에서 이제 저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다 가진 사람이었네. 남편도 있고 남편도 가졌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수가 없는 사람. 질투할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 없네요. 남사벽이-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아 성공이 이미 다 이미 가- 성공하셨으니까 이루어서 성공할 게 없는 거야. 몰랐다. 생각할 게 없는 거야. 우지 짜내어 봤더니 집 정도. 네. 아유 전혀 아니고 근데 와이프랑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은 또 새로운 가족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좀 이제 뭐랄까 조용조용하게 그래도 살면서 대학원 때는 그래도 나름 도파민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연구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제 AI 씬이 많이 바뀌니까 좀 열심히 그거 따라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그때 또 대학원 또 다니면서 음원도 내고 생애 처음으로 음원도 내고 그런 이제 도파민을 쫓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근데 이제 출퇴근이 좀 멀어서 힘들긴 하거든요. 이제 회사는 경기도에 있고 저는 서울 살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3시간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만 빼면 이제 그냥 조용조용히 뭐 그냥 살아가는 가끔 이제 음악도 하고 레코딩도 하고 이제 아직 뭐 써놓긴 했지만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곡들이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혼자 살 때랑은 다르게 이제 그런 작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두 분처럼 뭐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연구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좀 생긴 그런 꿈 같은 게 있는데 음악 작업 같은 것도 하면서 그 요즘 보면 이제 수노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툴 같은 건데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구상한 그런 음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떠오르는 그런 음들을 그냥 그대로 재현해주는 툴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음악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머릿속에 뭔가 떠오른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타로 연주를 하든지 건반으로 연주를 하든지 그런 게 사실 악기로 이제 진짜 소리로 구현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해주는 분들이 뭐 편곡자 아니면은 악기 연주자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수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쓰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쨌든 뭔가 언어로 이제 한번 이제 전환을 하고 그 전환된 것이 이제 다시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손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정보의 손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엉뚱한 생각이. 아, 약간 되게 꿈 어려울 것 같은 같긴 한데. 얘기인데 창빈님이 네. 말씀하시니까 진짜 조만간 약간 테스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약간 지나가다 이런 거 만들었는데요. 써가지고 이렇게 막 아. 붙여가지고 이런 거 탁 쓰면은 칩셋 써가지고. 내 팔을 감지해가지고 워치 같은 근데- 거 차면 여기서 막 근데 그런 연구도 실제로 있기는 해요. 이게 음악 말고 그 음성 같은 거를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여기 씌워가지고 네. 그런 이제 뇌파 신호들을 가지고 그런 신호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발음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스피치로 변환하는 정도는 요즘도 이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데카르트 통 속의 뇌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 실제로 그게 일이 일어났었는지 안 일어났었는지 그 뇌는 알 수 없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소름 돋았어요. 오. 네, 뭐라고? 아 이게 제가 이제 학부 때 배웠던 것 중에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사람이다 그 말을 유명한 말을 데카르트가 했는데 현대에 와서 재해석한 거예요. 데카르트의 말을.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생생하고 살아있는 뇌를 이제 잘 보존을 해서 약간 포르말린인데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타를 치고 있는데 끝내주는 리프를 짰어 라는 그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에 정확히 동일한 자극을 주면 그 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뇌는 실제로 자기가 그 리프를 쳤다고 모든 감각을 손끝에 모든 걸 느끼는데 사실 그냥 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는 그걸 실제로 보고 있지만 통 밖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안다. 그럼 예를 들어 그거를 실제로 이런 비디오 같은 걸로 구현을 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은 약간 영생이 가능하지 않나. 이제 곧 가상현실 게임이 이제 곧 몰라요. 게임하지 마세요. 지금 이 모든 게 게임을 위한 그거에 대해서 아 근데 진짜 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닐라 스카이 영화에서도 냉동해가지고 꿈 꾸면서 원하는 꿈을 꿀 거냐 시궁창 현실을 할 거냐 막 얘기하잖아요. 제 인생 영화라서. 이터널 선샤인도 그렇고 약간 뇌를 조작. 생각해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았군요 뇌에. 좋습니다. 아무튼. 참 우리 팟캐스트 그래요.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고. 근데 저 끝나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때 못했는데 저 공연할 때 한 분이 와서 인사해 주셨는데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구독자셔서 그러니까 제 팔로워가 아니라 여기에서 소식을 듣고 공연에 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대단하다. 제가 아이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수줍어서 이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초록 색깔 옷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듣고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창빈님도 이제 얼굴 들고 밖에 못 다니는 거 알죠? 이제 홍대 못 가는 거 알죠? 다 알아봐가지고 우리 한번 나오면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홍대 못 가고 이제 힙한데 못 가요 이제. 공연장 가면 다 알아보고 전 창빈이 아니세요? 저 변장하고 다녀요. 앞으로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길거리 못 돌아다니시게 될 창빈님께서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하시는 그런 연구나 그런 것들 제가 또 몰래 다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다 파악해서 또 제가 또 언젠가 카이스트에서 또 뵐 수 있는 날을 이제 바라면서 이렇게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 바이브뮤직 팟캐스트의 한 주였습니다. 로미오 캣이었습니다. 오지연이 그리고 게스트의 전장빈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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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굿바뉴. 굿바이.